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월화의 인생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에 사시는 박순희 씨, 67세 분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순희 씨는 평생 착하게만 살아오셨는데 어느 날 친척 모임에서 들은 한마디에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언니, 아직도 그 낡은 아파트에서 살아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래요? 지난달 추석 연휴 친정에 모인 자리에서 사촌 동생이 툭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순희 씨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컹거렸다고 해요. 심장이 쿵쿵 뛰고 귀가 멍해지면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대요. 그 자리에 모인 20명 가까운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순희 씨를 향했습니다. 누군가는 민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궁금하다는 듯이 쳐다봤대요. 우리 집은 30평대인데도 벅찬데 언니네는 20평대잖아요. 애들 결혼시킬 생각은 있으세요? 사촌 동생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명절 음식 냄새가 갑자기 역겹게 느껴지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 소리만 웅웅거렸대요. 순희 씨는 그날 밤 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30년 넘게 남편과 함께 일궈온 보금자리가 순식간에 초라하게 느껴졌고 그때 이렇게 말할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대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명절이나 모임에서 누군가 툭 던지는 불편한 말 한마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 말이에요. 오늘은 순희 씨가 그 충격 이후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무례한 말에 품격 있게 대처하는 7가지 방법을 배워가는 과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순희 씨는 오랜 친구 경숙 씨를 만났습니다. 경숙 씨는 순희 씨보다 5살 많은 72세인데 평생 교사로 일하시다 정년 퇴직하신 분이에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추석 이야기를 꺼냈을 때 경숙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대요. 순희야, 그 동생 말 때문에 아직도 속상해? 순희 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경숙 씨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교사 생활 35년 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 남을 공격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가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야. 경숙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 동생,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다며? 애들도 엄마 말 안 듣는다고 맨날 푸념하잖아. 겉으로는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얼마나 허전하겠어. 그러니까 너를 깎아내려서 자기를 위로하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순희 씨는 뭔가 번쩍하고 깨달았다고 해요. 사촌 동생이 불쌍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대요. 생각해보니 그 동생 항상 남과 비교하면서 살더라고요. 누구네 집은 어떻다, 누구네 애는 어디 다닌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항상 불안하고 그래서 남을 깎아내리는 거였어요. 순희 씨는 그날 이후로 사촌 동생을 만나도 예전처럼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측은한 마음이 들더래요. 이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상대를 적으로 보지 않고 마음이 아픈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이죠. 텍사스 대학교의 크리스틴 네프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따뜻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타인에게도 가혹해진다. 무례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피해자에서 어른이 됩니다. 상대와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한 발짝 위에서 내려다보게 되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로부터 2달 후 순희 씨는 동네 부녀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불편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같은 동 202호에 사는 김 여사가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순희 씨, 요즘 살림이 어렵다며? 남편분 사업이 안 된다던데 괜찮으세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10명 남짓한 아주머니들의 시선이 순희 씨에게 쏠렸고 형광등 불빛 아래 테이블에 놓인 다과만 반짝이는 것 같았대요. 예전 같았으면 순희 씨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 네. 좀 그래요 하고 우물쭈물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경숙 씨한테 배운 첫 번째 방법을 떠올리며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대요. 어머, 김 여사님. 저보다 저희 집 형편을 더 걱정해 주시네요. 얼마나 여유가 많으시고 마음이 넓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자연스럽게 옆 사람에게 오늘 날씨 참 좋죠? 하며 화제를 돌렸답니다. 김 여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래요. 뭔가 칭찬을 받은 것 같은데 찝찝하고 기분이 묘했던 거죠. 왜냐하면 속뜻은 참견 많고 할 일 없으시네요 라는 뜻이니까요. 김 여사는 기분이 나쁜데 정작 화를 낼 명분이 없었습니다. 순희 씨가 분명히 감사합니다라고 했으니까요. 순희 씨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고 해요. 예전에는 그런 말을 들으면 며칠 동안 되새김질하며 괴로워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속이 시원하더래요. 이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상대의 참견에 화내지 않고 오히려 감사를 표하는 방법이죠. 겉으로는 고맙다는 말인데 속뜻은 전혀 다른 거예요. 목소리 톤은 부드럽게, 눈빛은 온화하게, 그런데 내용은 날카롭게. 이 조합이 상대의 길을 확 꺾어버립니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순희 씨는 명절 준비로 시장에 갔다가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미숙이를 만났어요. 길거리에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중 미숙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답니다. 순희야, 너 요즘 왜 이렇게 늙어 보여? 주름이 확 늘었네. 무슨 일 있어? 주변에 사람들이 오가는 시장 한복판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당황하지 않았어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미숙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하나, 둘, 셋. 딱 3초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미숙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하더래요. 처음엔 웃고 있던 얼굴이 어색해지고 눈동자가 흔들리면서 어디로 시선을 둬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 됐대요. 3초가 지나고 순희 씨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미숙아. 오랜만이다. 우리 다음에 천천히 만나서 차 한잔 하자. 그러고는 자연스럽게 장바구니를 들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미숙이는 멍하니 서 있다가 그래 하고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답니다. 순희 씨는 그날 집에 돌아오며 생각했대요. 말하지 않아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구나.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경고를 품격 있게 할 수 있구나. 이것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3초간 침묵으로 상대를 바라보기. 말 한마디 없이도 나를 만만하게 보지 말아라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하는 가장 우아한 방법이죠.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따르면 전략적인 침묵은 상대방에게 불편함과 긴장감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대화 중 생긴 공백을 견디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채우려 하거든요. 새해가 되었습니다. 순희 씨네 아파트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이 하나 있는데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는데 그 이웃이 또 시작했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또 승진했어요. 이제 임원이래요.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순희 씨 아드님은 뭐 하신다고 했죠? 예전 같았으면 순희 씨는 속으로 씁쓸해하면서도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하고 길게 대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했습니다. 눈을 반쯤 내리깔고 담담하게 한마디만 했어요. 아, 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층수 버튼만 쳐다봤답니다. 이웃이 더 신나서 이야기를 이어가려 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또 명품백을 사줬어요. 효도를 어찌나 잘하는지. 순희 씨는 계속 같은 톤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표정도 무덤덤하게, 목소리도 밋밋하게. 마치 날씨 이야기 듣는 것처럼요. 엘리베이터가 목적층에 도착했을 때 그 이웃의 얼굴은 완전히 김 빠진 표정이었대요. 반응이 없으니까 자랑하는 맛이 안 나는 거죠. 네, 그럼 들어가 보세요. 순희 씨가 담담하게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그 뒤로 그 이웃은 순희 씨를 만나도 예전처럼 자랑질을 하지 않더래요. 내가 에너지를 주지 않으니까 상대도 더 이상 나한테 자랑할 재미를 못 느끼게 된 거죠. 이것이 네 번째 방법입니다. 영혼 없이 받아넘기기. 아무런 감정도 담지 않고 그냥 쓱 받아넘겨서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행동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속어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행동이 원하는 반응을 얻지 못하면 결국 그 행동이 줄어든다는 원리죠. 봄이 왔습니다. 순희 씨는 오랫동안 다니던 성당에서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어요. 같은 구역에 계신 권 여사님이 미사 후 차 마시는 자리에서 이것저것 캐묻기 시작했답니다. 순희 씨, 큰아들은 결혼 안 해요? 벌써 35인데. 요즘 젊은이들 너무 늦게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구역 식구들이 듣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순희 씨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권 여사님을 차분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집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더 설명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어요. 권 여사가 아니, 그래도 같은 성당 식구끼리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하고 말을 이으려 하자 순희 씨는 빙그레 웃으며 한마디 더 했답니다.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고맙지만 그건 제가 걱정할 문제예요. 그러고는 옆 사람에게 오늘 신부님 강론 참 좋았죠? 하며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어요. 권 여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선이 그어졌다는 걸 느낀 거죠. 순희 씨는 그날 집에 돌아오며 홀가분했다고 해요.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것이 5번째 방법입니다. 짧고 단호하게 선긋기.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 딱 한마디로 경계를 확실히 세우는 거예요. 설명은 협상의 여지를 주지만 단호한 한마디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내가 길게 설명할수록 상대는 그 틈을 파고들어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 하면서 더 들이대거든요. 여름이 되었습니다. 순희 씨는 남편과 함께 등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건강도 챙기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도 입이 거친 분이 한 명 계셨어요. 정자에서 쉬면서 간식을 나눠 먹는데 그분이 갑자기 순희 씨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순희 씨, 요즘 부쩍 살이 빠진 것 같은데 혹시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요? 얼굴색도 안 좋아 보이고.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순희 씨는 이제 당황하지 않았어요. 한 박자 쉬고 그분 말에는 일절 반응하지 않고 옆에 앉은 다른 분에게 밝게 말했답니다. 어머, 김 선생님, 오늘 모자 정말 예쁘시네요. 어디서 사셨어요? 저도 하나 장만하고 싶은데. 목소리는 환하게, 표정도 밝게요. 마치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하려던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외모를 지적했던 그분은 멀뚱멀뚱 앉아있다가 결국 다른 이야기에 끼어들었답니다. 본인이 던진 말이 완전히 무시당한 거예요. 그날 하산하면서 남편이 순희 씨에게 말했대요. 당신 요즘 많이 달라졌어. 예전에는 저런 말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 나빠했는데. 순희 씨는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알았어요. 내가 반응해줘야 상대도 신이 나서 계속 공격하는 거더라고요. 아예 못 들은 척하니까 더 이상 공격할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6번째 방법입니다. 엉뚱한 화제로 돌려 무시하기. 상대의 무례한 말에 일절 반응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전환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상대가 던진 공격적인 말에 어떤 에너지도 주지 않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기술이에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순희 씨는 1년 전 추석 때에 그 사촌 동생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이번에도 친척들이 모인 자리였는데 그 동생이 또 한마디 했답니다. 언니, 아직도 그 아파트에 사세요? 이제 슬슬 좀 더 큰 데로 옮기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1년 전이었다면 순희 씨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순희 씨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사촌 동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물었어요. 아가씨, 죄송한데 지금 그 말씀 무슨 뜻으로 하신 건가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단호했답니다. 사촌 동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니, 그냥 더 좋은 데 사시면 좋겠다고. 말끝을 흐리는 거예요. 본인 입으로 다시 말하려니까 스스로 민망해진 거죠. 순희 씨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지금 이 집이 참 좋아요. 30년 넘게 살았더니 정이 들었거든요. 그러고는 담담하게 다른 친척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어요. 그날 이후로 사촌 동생은 순희 씨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한번 망신을 당하고 나니까 조심하게 된 거죠. 이것이 7번째 방법입니다. 되물어서 스스로 깨닫게 하기. 상대가 무례한 말을 던지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고 되물어서 본인의 말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거예요. 무례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습관적으로 툭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다시 해보라고 하면 본인 입으로 그 나쁜 말을 한 번 더 해야 하는 거예요.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민망해지고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비로소 자각하게 됩니다. 그날 밤 친척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순희 씨에게 말했답니다. 당신 정말 많이 달라졌어. 1년 전 추석 때는 집에 와서 며칠 동안 우울해했잖아. 그런데 오늘은 얼굴이 환해. 순희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잔잔히 웃었어요. 여보, 나 이제 알았어. 무례한 사람에게 휘둘려 내 하루를 망치는 건 너무 억울하다는 거.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더라고.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 1년 전보다 표정이 한결 밝아져 있었답니다. 주름은 늘었을지 몰라도 눈빛은 더 단단해져 있었어요. 순희 씨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첫 번째, 상대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기. 두 번째, 감사로 포장한 일침 날리기. 세 번째, 3초간 침묵으로 메시지 전하기. 네 번째, 영혼 없이 받아넘기기. 다섯 번째, 단호하게 선 긋기. 여섯 번째, 화제 돌려 무시하기. 일곱 번째, 되물어서 깨닫게 하기. 이 7가지 방법을 익히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1년이 순희 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무례한 말 한마디에 며칠씩 괴로워했는데 이제는 그 자리에서 해결하고 털어버릴 수 있게 되었거든요. 순희 씨는 이제 67세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그 소중한 시간들을 무례한 사람들 때문에 낭비하고 싶지 않았답니다. 품격 있게 나이 든다는 건 모든 상황에서 참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내 존엄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을 바닥으로 끌어내리지 않는 것. 그게 진짜 품격이더라고요. 순희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기대되었어요. 어떤 무례한 상황이 와도 이제는 품격 있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박순희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1년 전 추석 명절, 사촌동생의 무례한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던 순희 씨. 하지만 그 상처를 계기로 삼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오늘 순희 씨가 배운 7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위, 상대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기. 상대를 적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사람으로 보는 시선의 전환. 이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2위, 감사로 포장한 일침. 겉으로는 고맙다고 하지만 속뜻은 상대의 참견을 꼬집는 고단수 기술이에요. 3위, 3초간 침묵으로 바라보기. 말 한마디 없이 눈빛만으로 나를 만만하게 보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우아한 경고죠. 4위, 영혼 없이 받아넘기기. 아무런 감정도 담지 않고 쓱 받아넘겨서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입니다. 5위, 단호하게 선 긋기.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 딱 한마디로 경계를 확실히 세우는 기술이에요. 6위, 화제 돌려 무시하기. 상대의 말을 못 들은 척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는 방법입니다. 7위, 되물어서 깨닫게 하기. 상대에게 본인의 말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지혜로운 기술이죠. 이 7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첫 번째입니다. 연민의 마음이 있어야 나머지 6가지 기술도 품격 있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연민 없이 기술만 쓰면 그건 그냥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연민을 바탕에 깔고 기술을 쓰면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면서도 상대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께도 마지막으로 3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째,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심호흡 한번 하고 3초만 기다려보세요. 그 짧은 시간이 내 감정을 추스르고 현명하게 대응할 여유를 줍니다. 둘째, 상대의 말이 아니라 상대의 상태를 보세요.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할까? 속이 얼마나 불편하면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연민으로 바뀝니다.
셋째, 내 에너지를 아끼세요. 무례한 사람에게 분노하고 되새김질하는 건 내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에 쓰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누군가의 말에 쉽게 흔들리기도 했지만 이 나이가 되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알게 됩니다. 무례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 하루를 망치기엔 우리에게 남은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해요. 품격 있게 나이 든다는 건 모든 상황에서 참고 견디는 게 아닙니다. 내 존엄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을 바닥으로 끌어내리지 않는 것. 그게 진짜 품격입니다. 오늘 순희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지키세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박순희 씨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월아의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늘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